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할 차례예요. 직선의 방정식 34페이지. 그쵸?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차 함수야. 그러면은 1차 함수만 알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단원에 있었던가? 그럴 건데 1학기 마지막 단원. 자, 그러면은 1차 함수라고 부르면 되지 굳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느냐? 자,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말 그대로 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낸 방정식인 거, 직선의 모양을 가진 방정식인 거잖아. 그치? 그게 다 1차 함수처럼 생기지 않았어? 근데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랑 뭐가 다르냐?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너네 직선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더 있어. 딱 두 가지 더 있거든? 1차 함수 말고. 뭐였는지 기억나? 중학교 때 해봤을 텐데. y는 m, x는 n. 이거 기억나요?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맞죠? 자, 얘는 x축의 평행, 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얘네들은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죠? 그쵸? 얘네들은 1차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얘는 그냥 함수, 얘는 심지어 함수도 아니야.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배울 건데 함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은 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대체적으로 다 1차 함수 문제입니다. 1차 함수 문제인데 그 중에 얘네 둘만 따로 특별한 애들이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까지 합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1차 함수를 다 알아야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할 수 있겠죠? 그치? 그치? 요게 시작입니다. 요게 시작. 됐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걸 배웠던 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34페이지 맨 첫 번째. 자, 기울기가 이제 보통 중학교 때처럼 기울기를 A로 많이 안 쓰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기울기를 주로 알파벳 문자를 쓸 때 M으로 많이 씁니다. M. 고등학교 때는 이제 M이라는 문자로 기울기를 많이 쓸 거야.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M 값에 대한 무언가가 나오면 기울기에 대한 형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문자들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문자 대충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써봤죠? y는 m x 플러스 n. 우리 이때 기울기가 m인 거죠? 그쵸? 우리는 이걸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거 y절편이었잖아요. 맞지? 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기울기 n, 아니 y절편. 기울기와 y절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오냐? 이제 요 좀 특이한 표현법이 하나 나오는데, 자,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라는 좌표래요. 그러면 이제 1차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 너네 중학교 때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요. 잘 봐.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이 2,4야.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썼죠?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야. 그리고 나서 이 2,4를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b를 구했던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했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 실제로 2,4 넣으면은 6 플러스 b는 4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쓸 겁니다.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1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얘를 좀 올릴까? 얘를 너무 내려놔서.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봐봐. y는 3 x-x좌표 맞죠? 그리고 플러스 y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됐어요? 됐어요?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같은 형태로 나오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요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 우리는 문제를 푸는데 자 b가 있어. 얘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쓸 때는 b가 있어. 근데 이렇게 쓸 때는 b가 없죠. 문자가 하나가 없죠. 자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이런 문제는 사실 이렇게 푸나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기울기를 이렇게 3이라고 안 알려주는 경우야. 기울기를 안 알려주면은 나는 이렇게 썼을 때 얘도 몰라 문자가 몇 개야? 2개나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문자가 3만 모르는 거니까 문자가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죠. 그치? 그럼 우리는 항상 문제 풀 때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하잖아.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식도 필요하고 그쵸? 그래서 그 문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앞으로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요 방식 잊어. 머릿속에서 잊어. 제발 잊어. 알았지?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잊으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중학교로 돌아갈 일 없거든? 중학교로 돌아갈 일 없어? 그래서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쓰라는 거야. 계속해요. 알았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꼭 머릿속에서 잘 체크해놓고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2번 기울기와 주어진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을 찾을 때 쓰는 방식. 이거 많이 중요해요. 분명히 강조했어.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 우리 중학교 때도 봤던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x1과 y1 x2와 y2 두 점을 지난다. 두 점 지나면 뭐 구할 수 있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쵸? 요거 두 점으로 찾을 수 있는 게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뭐인 거야? 기울기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된 거야. 기울기 알아. 그리고 지나는 점 심지어 한 개만 줘도 되는데 두 개나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내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겠죠. 그렇지? 내가 쓰고 싶은 거 갖다 쓰시면 돼요. y는 기울기에 가로치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됐어요? 뭐 여기를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x2 플러스 y2. 뭘 쓸지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 좋아 보이는 거 쓰시세요. 그 좋아 보이는 게 뭐겠어? 얘가 0이거나 그쵸? 또는 요게 기울기가 분수로 나올 수 있잖아. 분수로 나왔을 때 요게 곱했을 때 약분이 되거나 맞죠? 예를 들어 얘가 3분의 1인데 얘가 5고 얘가 3이야. 그럼 위에 거 쓰는 게 좋아? 아래 거 쓰는 게 좋아? 아래 게 낫죠? 그쵸? 왜냐면 약분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쓰기 좋은 걸로 쓰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 꼭 그렇게 골라서 써야 되나요? 그냥 저는 그냥 아무 잘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아무거나 쓰셔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아무거나 쓰셔도. 다만 편하게 하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지. 뭐 굳이 의무적으로 얘를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얘를 써도 돼. 이해됐죠? 이 정도는 뭐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자, x좌표가 y좌표에 주어진 경우도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좀 쓰는 방법이 생깁니다. x좌표가 y좌표에 주어지는 경우 우리가 x좌편 a, y좌편 b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해 보시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썼어요. y좌편 아니까 y는 m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됐어요. 그쵸? mx 플러스 b 쓴 다음에 요 b는 아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 기울기만 찾으면 되네? 기울기 어떻게 찾았더라? 아 a, 0과 b, 0,b니까 요거 a에서 0 빼고 0에서 b 빼는 거니까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집어넣었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하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자, a분의 x,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뭐하니? y절편분의 y는 1입니다. a 대입하면 a, 0 대입하면 1 되죠. 0,b 대입해도 1 되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타냅니다. 됐나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얘기합니다.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여기서는 뭐야? a, 0과 0,b를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y는 기울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0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쓸 일 없고, 그쵸?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당연히 요거를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우리가 찾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1차 함수 모양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달라진 점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다른 거 없고 얘가 핵심입니다. 얘. 이 친구가 핵심이야. 이 친구가 핵심이고 요거를 가지고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는 당연히 찾을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바꾼다.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면 35페이지에 이제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그 두 개가 35페이지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추가가 된다고 했죠. x는 a, y는 b 이런 형태의 식이 추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도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어쨌든 생긴 건 직선이니까. 그쵸? 1차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 너네 나타낼 때
요렇게 표현된 거를 일반형이라고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1차 함수 요렇게 표현된 걸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요런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은 표준형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뭐냐면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된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표현된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2차 함수도 그랬어요. 2차 함수도 너네 2차 함수 같은 경우 표준형이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요게 표준형입니다. 일반형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요게 표준형, 요게 일반형입니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은 그거야. 일반형과 표준형 중에 우리는 뭘 더 많이 쓸 거냐?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왜냐면 표준형이 중요한 이유는 표준형에서 그 함수들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배웠니? 너는?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울기.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1차 함수에서 여기서 기울기 너네 바로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항하고 나누고 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 힌트가 되겠죠? 표준에서 중요한 걸 찾았을 때는 표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꼭지점입니다. 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꼭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 너네 뒤에 가면은 유무리함수 하잖아, 할 거야. 유무리함수에도 마찬가지야.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어요. 일반형과 표준형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표준형에서 제일 그 함수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일반형인데, 자, 이렇게 나타낸 경우,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제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a가 0이면 by는 c, by 플러스 c는 0.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 요거 y는 뭐? 그쵸? 그리고 만약에 b가 0이면 ax 플러스 c는 0. 이항하고 나누면 요 형태가 되죠. 밑에 거.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그러면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만 나타낼 줄 알면 돼요. 표준형으로만 나타낼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게 답니다. 일반형이 있다.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우리는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거 그냥 b와 이항하고 나누면 되죠, b로. 그치? 마이너스 b로 나누면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거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다.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37페이지로. 자, 37페이지에 보면 자, 일단 알아둘게 기울기가 m 지나는 점 그러면 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2점 마이너스 4,2랑
2,8을 이은 선분을 지난대요.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요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기울기 알아. 지나는 점 알아야 되죠. 지나는 점 중점 찾아야 되네. 이 중점 어떻게 찾죠? x끼리 더하고 2점 그걸 2로 나눈 거, y끼리 더하고 10에서 2로 나눈 거, 이렇게 찾는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점 찾는 방법이야. 됐죠? 됐죠? 그러면 끝났네. 기울기도 알아, 지나는 점도 알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정리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됐나요? 다음 a를 7, 마이너스 3, b를 2, 마이너스 8 그랬을 때 a, b를 몇 대면? 2대 3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어디를 지난대? 5,2를 지난대. 맞아요? 5,2를 지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A랑 B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걸 내가 P라고 할게요.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를 지나고 5,2가 어딘가 있어. 5,2가 여기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5,2가.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나는 일단은 이 점이 필요해요. 점 P가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분점이 필요한 겁니다. 내분점 둘 더한 거 5분의 이렇게 곱하면 x자로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3에서 2 곱하니까 6, 2에서 7 곱하니까 14.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그러면 뭐가 되니? P는 4, 마이너스 6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나는 점 P, 5,2 두 개 다 찾았네? 그럼 지나는 점 둘 다 알아? 그러면 직선의 방향 찾으면 되네요. 기울기 5에서 4 빼면 1분의 2에서 마이너스 6 빼면 마이너스 8. 맞죠? 아니다, 8이다 그냥. 2에서 마이너스 6 빼는 거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럼 쓰자. y는 8에 지난 점 뭘 쓸까? 4, 마이너스 6, 5,2 양수인 거 그냥 쓰는 게 낫겠죠? x 마이너스 5 플러스 2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되네요. 얘는 8x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38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오늘은 양이 갈 길이 조금 있어서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3번 x절편이 6,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x절편이 6,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두 직선이 있대요.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을 기준으로 쓰는 거 어떻게 써? 그냥
6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쵸? x제편분의 x 플러스 y제편분의 y는 1이다. 그러면 이제 지나는 점이 뭐래? a, 마이너스 1이고요 4, b라고 했으니까 이거 둘 다 대입하고 그냥 a, b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대입해 6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은 1 6 곱하면 a 플러스 3은 6이니까 a는 3 첫 번째 찾고 또 4, b 대입하면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 는 1이다. 또 6 곱해 그러면은 4 마이너스 3b는 1이다. 그럼 b는 1이어야 하네. 맞죠? 끝. 됐죠? 간단하죠? 오히려 여기가 너네가 더 할만하긴 할 거예요. 물론 앞에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이것도 중학교 때 봤긴 했을 거야. 3,2 1, 마이너스 a a, 5 a, b, c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a 있고 b 있고 c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죠? A, B, C 중에 두 점을 알면은 직선의 관계를 구하면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A, B, C 중에 한 점밖에 모르죠. 이럴 땐 어떻게 하죠? 기울기가 같다. A, B로 기울기를 구하나 A, C로 기울기를 구하나 B, C로 기울기를 구하나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가능하면 A를 두 번 쓰시는 게 좋아요. 왜? A가 알고 있는 점이잖아. 아는 거를 두 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울기 쓰면 3-1분의 2 마이너스 a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를 쓰면은 이렇게 기울기 쓰고 이렇게 기울기를 쓰면은 3-a분의 2 5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네. 맞아요? 그래서 3 플러스 a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 마이너스 a 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9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a 제곱이 15? 됐죠? 근데 뭐 구하는 거야? 15면 안 되는데? 뭐 어디 계산 잘못했니? 뭘 계산 잘못했나 본데? 뭘? 여기? 아 그러네. 얘가 있네. 그러네요. 합차가 아니구나. 그러면 2항까지 할게요. a제곱 플러스 a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a는 인수분해하면 4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 양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자, 다음. 자, 여기는 조금 써놓을 게 있어요. 책에다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써놓을 거를 해줄 건데,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첫 번째.
삼각형 넓이 2등분.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을 때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는 형태로 줍니다. A, B, C 했을 때 A를 지나는 직선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직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쵸? A를 지나는 직선은 그 중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BC의 중점을 지납니다. 2등분하는 직선은 BC의 중점을 지난다. 첫 번째. 삼각형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넓이를 2등분하는 건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거예요. 정확히는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 이 BC는 대변입니다. 대변. A에 마주보는 변이죠. 그쵸? 자, 두 번째. 원의 넓이를 넓이 2등분.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이렇게 되죠. 원이 있으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돼? 원의 중심이죠? 그쵸?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대각선이 있어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어떻게 그려도 넓이 2등분입니다. 됐어요? 어딜 지나?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가끔 뇌절에서 정육각형까지 나옵니다. 가끔 뇌절에서 정육각형까지 나와요. 정육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육각형도 결국은 모든 대각선이 있어요. 모든 대각선에 교점을 지나면 됩니다. 같은 거야. 똑같이 정육각형도 모든 대각선에 교점을 지납니다. 근데 아마 너네한테는 요 세 개 중에서 거의 끝납니다. 원, 삼각형, 사각형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 가끔 이상하신 분들이 정육각형도 한 번씩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정육각형도 활용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문제를 보면은 삼각형 A가 마이너스 2,4, B가 마이너스 1,2, C가 3,4. 요 삼각형이 있대요. 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ABC가 있대요. ABC가 이렇게 있대. 자,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BC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요. 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니까 우리 어디 지난다고? B와 C의 중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A라는 좌표는 내가 알아. A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2,4라는 거 알고 C도 마이너스 1,2라는 거 알고 B도 C가 3,4라는 거 알아.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A를 지나니까 지나는 점 하나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냥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 어디 지난다는 거 알아? B와 C의 중점이라는 거 알죠? 그럼 B와 C의 중점을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 X끼리 더해라. 이 중점 M은 X끼리 더하면 2로 나누면 1, Y끼리 더하면 6, 2로 나누면 3. 요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나는 점 2개가 된 거야. 그럼 끝! 직선의 값을 구하면 되죠. y는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분의 3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1,3. 그쵸? 얘는 약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그냥 아무나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에 3이니까 3분의 10 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그래서 넓이 2등분하는 조형의 방정식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데 하나 둘 위치관계 오늘은 딱 위치관계까지만 하면 되고 근데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9번에 끝내야 되네. 자 다음 다음 것도 문제를 하기 전에 좀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물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자주 보진 않았지만 간간히 보던 내용이긴 하지만 너희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을 만한 내용을 하나를 해줄 건데 뭐냐면 자,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옆에 놨다. 왼쪽에서 써야겠다.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다. A와 B의 부호가 같다야. 이 뜻이야. 그럼 A, B가 당연히 0보다 작다 그러면 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부호가 다르다겠죠. 하나가 양수를 하나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곱만이 아니라 B분의 A가 0보다 클 때도 B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각고 달라야 돼요. 됐죠? 됐죠? 이 표현은 결국 부호가 같다 다르다를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자 그러면 보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1차 직선의 방정식에서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려 그때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1번 AC는 0보다 크고요. BC는 0보다 크고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얘를 써.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야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 형태로 바꾸는 거야. y는 이항 싹 다 해. 마이너스 a b로 나누고 마이너스 a c로 나누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b로 나누고요. 마이너스 c에 b로 나눕니다. 원이 마이너스 c에 b로 나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자 A와 C는 부호가 같대요. B랑 C도 부호가 같대요. 그럼 A랑 B도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A, B, C의 부호는 A, B, C의 부호는 같다인 거야. 같다. 맞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1번 마이너스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A분의 B B분의 A B분의 A가 양수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B분의 A가 음수야.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 Y절편이죠. B랑 C랑 부호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면 음수겠죠? 그치? 얘도 음수야. 그러면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어떻게 그려?
기울기 음수 y좌편 음수 이렇게 그리죠.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 어디? 1사분면. 자 2번 AB가 음수 BC가 양수. 자 B랑 C는 부호가 같아. 근데 B랑 A는 부호가 어때? 다르죠? 그러면은 B랑 A랑 부호가 다르고 B랑 C랑 같으니까 A랑 C도 부호가 다르겠죠? 그래서 A와 C도 부호가 다릅니다. 얘가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문제를 바로 보면은 필요 없다는 건 바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찾는 법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B분의 마이너스 A는 B랑 A랑 부호가 다르니까 얘네들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0보다 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 Y좌편이잖아. Y좌편 BC 부호 같은데 음수 붙었으니까 음수네요. 그럼 Y좌편 음수 기울기 양수 그리면 어떻게 돼? Y좌편 양수 아니지 Y좌편 음수 기울기 양수 이렇게 붙여넣어. 이렇게 그리죠? 그치?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 어디? 이 사분면. 자 3번 AC가 양수 AC가 양수 B가 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가 0이면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그쵸? 이럴 경우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넣었을 때 써봐. B가 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대입하세요. 0이라고 알려줬으면. 그럼 AX는 C, AX 플러스 C는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려? 자, A분의 C, A랑 C랑 부호가 같대요. 그럼 얘는 음수네. 마이너스 A분의 C는. 그럼 X는 뭐? X는 뭐? Y축에 평행한 거죠? 그치? Y축에 평행하게 음수에다가 그린다.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쵸? X는 뭐? X는 어떤가? 이렇게 했을 때 Y축이 평행. 그래서 지나지 않는데 어디? 1, 4, 4분면. 됐죠? 됐죠? 이거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문제 해봤을걸? ABC 기울기랑 Y좌편 부호 찾아가지고 함수 그려보시오 대충. 그래서 어디 안 지나냐? 이런 거. 다음 자 문제에 또 이게 나와요.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하면 떠오르죠?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항등식 됐죠?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지나는 점을 반드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K가 뭐가 돼도 X랑 Y는 요 점이 나온다 라는 뜻이야. 그거를 실제로 항등식을 이용해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선생님이 항상 말했어. 우리 항등식 배울 때 처음에 말했어. K 값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뭐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그쵸? 임의의 실수 X, 임의의 실수 Y, 임의의 실수 K, 임의의 실수 M 요 세 가지 너희가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또는 뭐에 관계없이 이 세 개 많이 쓴다 그랬어요. 항등식 요 세 개가 나오면 항등식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K에 관계없으니까 항등식 어떻게 써? K를 묶는 거잖아. 그래서 2-K에 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K를 묶으래. 묶으려 했으니까 묶으면 되지. 분배하면은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3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그럼 K 있는 거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K 3Y K
그 다음 없는 거 묶으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그쵸? 그럼 뭐 하면 돼? 아, 각각이 0이다. 각각이 0이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연립할 수 있죠? 네. 너희가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게 좌표 찾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국은 x랑 y를 찾는 게. 그래서 연립하면 x가 3y니까 x에서 3y 넣으면 6y 마이너스 y는 5니까 y는 1 x는 y에 1 넣으면 3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 어디다? 3,1을 반드시 지난다. 얘는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8번 이거 별표 쳐놓고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 출제 99.9%.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부터 그려볼게요. 요거부터 그리면 자, x절편이 뭐야? x절편 y에 0 넣으면 2죠. y절편도 2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도 그려야 돼. 근데 얘를 어떻게 그리냐? 얘를 어떻게 그리냐? 얘를 m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m으로 묶어서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으니까 m으로 묶어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1,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1차 함수는 m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리고 너네는 이 m이라는 문자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얘를 바꿔보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 요거 보이죠? m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신경 쓰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에 대한 문자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나는 기울기에 대한 변화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얘랑 일사분면에서 만나게끔 그려야 된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일사분면에서 안 만나죠? 그럼 요 기울기보다 줄어든다고 치면은 이렇게 줄어들면은 일사분면에서 만나겠죠? 기울기가 줄어들면 일사분면에서 만납니다. 계속 줄어들어.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어? 여기 지날 때까지만 딱 줄어들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요게 제일 큰 거. 여기 지날 때가 제일 크고 여기 지날 때가 제일 작은 거야. 근데 얘네는 이렇게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실제로. 그럼 기울기 요만큼 1이고 요만큼도 1이니까 기울기 1이 가장 큰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가 3이죠. 요만큼이 1이죠. 아래로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겁니다. 이해되세요? 물론 뭐 기울기를 찾으면 이렇게 그림으로 찾으면 너희는 2,0 좌표로 찾아도 돼요. 0,2 이렇게 해서 좌표로 기울기 찾아도 돼요.
됐죠? 그림 어차피 그려놓은 거 그림으로 찾아도 돼요. 1분의 1,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기울기는 이렇게도 찾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찾아주는 게 여기서 요거는 그래서 시험에도 진짜 잘 나와요. 그냥 웬만하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제일 속 편해. 다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2x-y-1의 경우와 x-y-3은 0에 교점과 2,2를 지난대요. 교점과 2,2.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두 직선이 이렇게 있고 대략 이런 식으로 있어. 그리고 이 직선은 대충 이렇게 있어. 그럼 교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여기에 어딘가 2,2가 이렇게 있어. 여기 어딘가 뭐 여기 있든 어딘가 있겠죠? 몰라, 정확히는 어딘지 몰라. 이렇게 2,2가 있어. 그랬을 때 요 교점이랑 요 직선, 요 점을 같이 지나는 요런 직선이 하나가 있을 거야. 맞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 요 직선을 구하래. 근데 너네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뭐야?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둘이 연립해서 요 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죠? 연립해서 찾아도 돼요. 둘이 빼면은 x 플러스 2는 0, x는 마이너스 2고요. y는 1인가요? 아니다. 5인가요?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 같은데? 맞나? 맞죠? 맞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야. 그럼 두 점 알고 있으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다루던 방식이야. 자, 그럼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하냐? 자, 고등학교 와서는 이렇게 합니다. 두 직선을 묶어서 쓰세요. 는 0을 빼고 두 직선을 묶어서 여기에는 2x 마이너스 여기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뭐 상관없어요. 월 갖다 쓰면 상관없어요. 순서 바뀌어도 돼요. 여기에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 양쪽에 어디 하나에다가 미지수 k를 곱해주세요. 뭐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상관없어요. 하나에다 k를 곱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값 두 개를 더한 게 0이다라고 하면 얘가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반대로 생각해봐. 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어쨌든 이거 정리하면 x랑 y의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죠. k 값에 관계없이. 그 점이 얘가 0인 거랑 얘가 0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0인 것과 얘가 0인 것을 구할 때 그 점이 교점이 되는 거야, 결국은.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인 걸 구하는 게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0이라고 한 게 얘네 둘 연립한 교점인 거였잖아. 그래서 같은 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요 점을 지나는 그 많은 직선들이 돼요. 요거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이런 직선들을
다 통틀어서 쓴 거야. K가 아직 모르니까. K를 모르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K가 뭐라고 했어? K를 요걸로 찾는 거야. 이제 그 중에서 그 많은 직선길 중에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대? 2,1을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2,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K값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2 대입하면 0, 마이너스 3K 플러스 2 대입하면 뭐냐 이거? 잠깐만. 2,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K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K 대신 3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식 정리하면 돼요. 자, 선생님 K를 어디다 곱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고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기다 K를 곱했으면은 얘가 3이 나왔을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곱하는 거에 따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다 곱하면 3분의 1 나오니까 여기다 곱하는 게 낫잖아요.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알아? 분수 나올지 어디에 곱해야 분수 나올지 자연수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치? 모르니까 아무 데나 곱하시는 거예요. 알면 당연히 아는 자연수 나오는 데다 곱하는 게 좋죠. 당연히 알면. 근데 모르잖아 우리가.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